자, 행명 21은 한국의 학력 격차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이게 더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부모들 수입은 줄어들었는데 애들은 학교를 앞으로도 또 한참 못 갈 것 같으니까 이 사교육비가 더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있기 전에 벌써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교육의 공교육 내 흡수를 이야기하면서 방과후 교사 30만 명을 채용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공교육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걸 대부분 공교육은 낮에 그냥 애들이 학교에 와서 졸거나 딴짓하고 저녁에 학원 가서 배우거나 과외에서 다 배운다. 그래서 학교 선생들은 시간을 때우고 있고 애들 이 학력에 관심도 없다. 근데 전교조 선생들은 학력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시험을 치자라는 것도 반대했다. 왜 그러냐? 그걸 테스트하게 되면 선생이 실력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되고 성의가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될 거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학력 평가에 대해서 반대해왔다. 결국은 학교는 무력화되고 애들은 부모가 사적으로 가르치는 형태로 갔는데 그러면서 사교육비는 1년에 수십조로 눈더미처럼 불어났는데 이건 정말 수십조인지 100조가 넘을지 알 수도 없다. 근데 개별 가계로 보면 애들 하나당 기본적으로 최소한 5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의 가구는 그야말로 이 사교육비 때문에 애 둘 키우면 허리가 휘어지고 또 밑에 하층의 가구는 출발선부터 학교는 무력화되고 학원이나 사교육으로 버티는데 이 사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고 이러면서 자기 애들은 출발선에서부터 뒤쳐져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의 요즘 시설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 좋은 학교 시설, 학원보다 학교가 훨씬 시설이 좋죠. 그래서 방과 후에 이 방과후 교사들을 별도로 정부가 뽑아서 과목별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으로. 그래서 뽑아가지고 과목별로 등수대로 해서 사람들이 다 학교마다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약직 교사로서 과목별로 시험 치고 전국에 만여 개의 학교에 배치가 되어서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리고 이 평가에서 좋은 상위에 5%나 이몇 10%나 이런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발령을 해주고 그 공부 수업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쿠폰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집 애가 얼마를 내고 방과후 수업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무상급식 논란 같은 것도 없어지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학력 격차가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4년간 학력 격차가 방치됨으로써 정부가 뒤늦게 이 학력 격차가 2배 안팎으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같은 학급에서. 그래서 최근에 학습 결손 코로나 때문에 이러면서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지니까 교육비가 예산 8천억을 투입해 방과 후에 보충 학업 등으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전국에 실천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문제는 대상 학생들을 어떻게 고를 거냐 그 다음에 누가 그걸 가르칠 거냐 하는 문제로 애로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런 거를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맡겨버려서 자기들은 그냥 예산이나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제대로 되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력 저하가 심각해진 지가 벌써 확인된 게 4년인데 그동안에 내버려 두고 있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학력 격차가 더 심각해져요. 없는 집 애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방치되고 있죠.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요. 근데 있는 집 애들은 선행학습으로 미리 그 다음 학년 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있는 집의 애들은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는 게 애가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조화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괜히 배우는 것도 없는데 다 아는 거. 자,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내년까지 8천억을 투입해
방과 후 교과 보충 수업과 그리고 교대 사범대생들의 학습 지도 및 상담, 튜터링 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부의 머리로서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일시적인 거예요. 이거 지금 올해 2학기와 내년에 한다고 이 학력 격차가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교대나 사범대 다니는 이 학생들이 그들도 어린 대학생인데 튜터링이 되겠어요? 그래서 올해 2학기에 학생 69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약 543만 명의 20%에 가까운 109만 명으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6월에 작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됐는데 중학교 수학의 경우 기초 학력 미달이 13.4%, 고등학교 수학은 13.5%에 이르고요. 이는 2017년 중학교 미달이 7.1%, 고등학교 미달이 9.9%에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같은 기간 중학교 국어는 2.6에서 6.4, 영어는 3.2에서 7.1로 급증했고 고교 영어는 4.1에서 8.6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어요.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크게 늘자 비로소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하나씩 궁금한 거는 왜 문재인 정권 들면서 애들의 학력이 제대로 안 되냐. 문재인 정권 들어서 교육 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그야말로 지방의 교육감들한테 권한도 더 줬고 마음대로 정교조 세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애들 실력은 더 없어졌고 격차가 이렇게 커졌냐? 그 부분의 핵심은 선생들이 애들을 가르칠 생각을 제대로 안 하는 현상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이란 겁니다. 교육계에서는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 평가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학습 결손 문제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과거에는 이런 학력 진단 평가를 수시로 했지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치르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어서 지역별로 학급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체계적으로 추려내고 맞춤형으로 보충 지도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때도 보면 모의고사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러나 정교조와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모든 학교가 치르는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학교 학생 서열을 매기는 일제고사다라고 반대해서 2017년부터 문정권 출범 후에 전국의 3%만 표본으로 평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학력을 진단할 표준화된 시험이 없어져 버렸고 정부가 뒤늦게 지금 학교와 교사한테 이제 보충 수업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교사도 이 부분에서 할 말 없어요. 난 교사들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애들을 가르치면 애들 실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를 하도록 해야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안 나오면 자기가 잘 못 가르쳤다 이렇게 비판받거나 그런 게 두려워서 이런 걸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학에서도 교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세상에 어떻게 이 교사는 평가의 사각지대에 맨날 조기 퇴근해 그리고 방학 때는 실컷 노는 일만 하고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진단 관찰 다양한 기초학력 평가 도구로 지금 보충 수업 학생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전부 자의적으로 결손 학생을 선발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학교와 교사가 보충 수업을 하겠느냐. 그래서 학습 부지런하는 그런 낙인 때문에 이게 영어나 수학, 국어 이런 게 떨어지는 애들이 남아가지고 수업을 하겠냐는 겁니다. 학습 결손은 이미 심각해졌는데 사후 약방문으로 교과 보충과 튜터링 등을 내놨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이라고
결손이 있거나 추가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3명에서 5명 정도로 수업반을 만들어 가지고 방과 후나 방학에 지도하고 교대 사범대생 같은 예비 교원이 소규모 학습 보충과 상담 피드백을 해주는 튜터링을 하고, 학습 컨설팅은 고등학생에게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하고,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에는 협력 수업 운영 학교를 만들어서 수업에 보조교사를 참여시키고, 두드림 학교를 만들어서 다중지원팀이 학습 지도와 상담 수행을 하도록 하고, 모든 교육지원청에 이 학습 클리닉 센터를 만들고 심리 정서 회복을 돕겠다 이러는데, 이 황당한 소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명 21이 주장하는 무슨 결손 학생뿐만 아니라 정부가 방과 후에 원하지 않으면 집에 가라는, 그렇지만 원하는 학생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또 가정 형편에 따라 어떤 자는 5만원, 어떤 자는 5천원 이런 수준으로 학교에서 B급 교사에 의해서 계속 과목별로 자기가 원해서 수업을 듣도록, 반복해서 듣도록 또 허용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는 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대학 나와서 내가 실력은 좀 있는데 수학과도 나오고 영문과도 나오고 국문학과도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좀 해서 정규 교사로 가는 길도 좀 모색하고, 더 나아가서 그래도 계약직으로 준공무원처럼 안정적으로 직장에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광범위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잘 살아서 뭐 사교육에 한장한 사람들이야 자식들을 거기서 안 가르치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 중산층 이하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하는 이 수업에, 검증된 선생들이 하는 수업에 다 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리고 사교육을 대체해서 사교육비를 없애는 그런 효과도 낳고, 또 애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이 방과 후 수업에 계속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학력을 높일 수 있고, 어차피 공부 안 하기로 작정한 거는 뭘 하더라도 가르칠 수 없어요. 다만 환경 때문에 공부를 뒤처진 애들에 한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이 행명 21의 방침입니다.